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상훈 원장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NAB쇼 미국 방송 미디어 장비 기술 전시회 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각자 보고 느낀 썰을 좀 풀겠습니다.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ESG 혁신홍보팀 박진원입니다. AI 미디어 융합 TF에서 AI 디지털 기술 기반의 콘텐츠,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연보영입니다. 미디어 정책기획팀 김영주입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NAB쇼에서 각자 보고 배우고 또 느낀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미국 처음 가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가 생활하면서도 솔직히 비행기 13시간 타는 거는 처음이었고요. 미국도 처음이었고 주로 4시간짜리 비행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13시간 타보니까 자다 깨고 몇 번을 깼는데도 계속 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깨우는데 밥 먹으라고 자꾸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입국 수속에만 정말 저희 2시간 반 걸렸거든요. 저는 원래 미국 처음 가서 저도 입국 심사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유독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냐 해서 제가 3박 6일 동안 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짧게 있냐, 좀 길게 있다 가라.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할 일이 많다, 업무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만 일하고 길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놀아라 이렇게 조언을 받고 입국 심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입국 심사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대면한 외국인과, 아니 미국인이죠. 미국인과 첫 대화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한 100배속으로 빨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현실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숙소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되게 라스베가스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전 시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희 또 셔틀 버스 타고 이동하는 길이 다 기억에 남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뭐 기술,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장비 또는 어떤 컨퍼런스의 내용 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3일 동안 그 C홀, N홀, S홀을 돌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기업들의 기술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뭔가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되게 설명 중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AI가 데이터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과 데이터 그리고 방송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흐름으로 조율되는 게 지금 AI 기술의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SNS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메타 정보와 결합된 내용들이 한 통에서 어떤 방송이 된다라는 그 기술을 경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뭐 영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스트라 같다,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 같다 AI가. 예전에는 AI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누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라는 거에 그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누가 안정적으로 연결해서 방송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번 그 NAB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AI가 빠지면 이제는 다른 AI를 쓰는 그런 컨텐츠 제작 경쟁자, 제작사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NAB가 이제 방송 기술전이다 보니까 실제 방송 쪽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NAB의 역할은 신장비를 보러 가기 위한 우리 기술 일명 형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유람단 비슷하게 관광 겸 하면서 신장비를 보기 위한 이제 산업전이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본 NA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 SD에서 HD 넘어가고, 그다음에 브라운관에서 LED 넘어가고, 세트에서 XR로 넘어가는 이 단계의 시간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혁명이라고 했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던 근데 그 과정을 이미 지켜봤던 세대에서 보는 관점은 이거는 그때 봤던 변화의 흐름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느끼는 게 방송이라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자격증 없는 이제 전문가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람이 세트를 움직이고 장비를 움직이고 이런 세계에서 지금은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어쨌든 오퍼레이터는 뭐 사람이 직접 하겠지만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 역할을 AI가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만이 했던 디테일을 AI가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들이 과거 굉장히 지금 저희 세트도 마찬가지 보시겠지만 주조에 단추도 많고 스위처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게 A4만한 크기로 포터블하게 돼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대형 방송국 시스템에서 소형 방송국 1인 미디어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포터블하게 장비가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박수성님은 원래 이제 그 보도 뉴스 채널에서 PD를 하셔가지고 장비에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잘 아시고 당연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첫 출장이라 NAB 쇼 첫 출장이라 더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현직을 떠난 지도 좀 됐고 하니까 그 흐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왜냐면 공백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실제 원장님 참고적으로요, 이 NAB 쇼를 방송에 있을 때 간다는 거는 굉장히 선택받은 특혜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었던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포상과도 같은 게 NAB 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서 NAB 출장 가셨을 때 너무 놀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좀 부담감도 느꼈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NAB 출장 간다는 이거는 방송 대상 받은 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굉장히 공적이 있는 사람만이 가고 그 다음에 방송에 어떻게 보면 최고 뭐 수장, 뭐 국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갈 수 있는 자리가 NAB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NAB를 솔직히 방송 장비 담당은 아니었지만 이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너무 만족이었고요. 거기서 이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있는 동안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를 정말 피부로 느낀 NAB였습니다. 새로운 AI 기술이나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신규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던 게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를 찾고 이번 NAB 쇼에서 현장에서 직접 그런 기술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단순히 문서에서 보는 어떤 그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정말 현실에 와닿은 기술들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감 짧게 한번 해봤더니 다들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아 또 그냥 본론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 배우 마이클 케인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우리 고 안성기 배우님과 같은 그런 위치, 연세는 더 많으십니다. 마이클 케인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그리고 그 NAB 쇼에서 11랩스라고 하는 금방 12랩스 우리 국내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콘텐츠 영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질문이든지 질문을 하면 그 영상을 바로 찾아주거나 또는 이 프롬프팅 지시에 따라서 영상을 뭐 하이라이트만 뽑아내거나 아니면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기업인데요.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 하나 마련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헤드폰을 끼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케인 배우랑 정말 실감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마이클 케인 배우하고 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감성적인 그런 어떤 목소리의 톤과 또 속도, 발성 속도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정말 마이클 케인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I가 이제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한다. 다른 거는 보여줬고
혹시 뭐 이런 류의 어떤 체험에 관해서 뭐 혹시 하실 만한 얘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방송 장비 쪽을 주로 보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이제 지미집이라는 게 없는데 그 지미집 있지 않습니까? 길게 돼가지고 카메라 무빙을 주고 완근감을 주고 부감을 주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 쪽에서는 지미집 감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봤던 NAB에서는 지미집에 피지컬 AI가 연결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역할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미집에 AI가 들어갔다는 거는 사람이 구현할 수밖에 없던 기술을 이제 AI와 로봇이 다 그 자리를 꿰차서 이게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좀 지켜봤는데, 오히려 그 지미집 감독들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무빙을 주면서 포커스가 들어가는 이게 지미집 감독들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음악 캠프나 이런 데 됐을 때 아이돌 씬을 잡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줌이 들어가는 그 역할인데 이걸 피지컬 AI가 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능 자체에 버튼이 매뉴얼화 돼 있어가지고 포커스 맞추는 문제부터 이동하는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AI와 그 다음에 로봇이 다 해내는 거 보고 아, 이게 정말 이제 인건비 절감도 되겠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이 형님들은 무슨 기술을 배워야 될지, 이 기술의 발전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어쨌든 이 기술을 로봇에 입력했겠지만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라는 이거 서울 가가지고 이거 형님들한테 다른 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느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지미집이었습니다. AI가 단순히 어떤 제작 도구의 기능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송 흐름 전체를 조율하는 단계까지 왔을 때 현장에서 이 AI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AI 기반의 라이브 프로덕션, 네,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통합해서 그것을 방송으로 만드는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요. 네. 이제 전시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포츠 관련된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AWS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스포츠 세션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들었던 사례가 PGA 투어 사례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AI가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여러 경기장의 라이브 컨텐츠 제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들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많이 지금 도입됐느냐 보다는 실제로 방송 서비스 안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지금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AI를 통해서 방송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스포츠 안에서는, 스포츠라는 장르에서는 방송과 데이터를 AI가 조율하고 거기에 팬덤의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세미나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 얘기를 하려는데 클라우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씩 예, 판을 깔았습니다. 클라우드는 그러면 네. 예, 우리 연보영 박사가 해주세요. 네. 클라우드 기반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어떤 방송 제작이나 운영 방식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경우에는 원격 제작의 확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 않아도 각각 클라우드에 접촉을 하게 되면 먼 공간에서도 같이 콘텐츠를 편집하고 더빙이나 후반 작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워크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좀 전에 그 김영재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MBC에서 이제 그 관련된 주제로 스포츠 콘텐츠 관련된 주제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MBC는 지난 그 파리올림픽에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련돼서 그 스포츠 중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장에 많은 인력들과 그리고 장비들을 가지고 갔었다면 지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는 어떤 촬영이나 아니면 송출을 하는 최소 인력들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그 본사, 현지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하거나 편집하고 그리고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예를 들어 쇼폼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그런 기술력들을 선보였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력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가 확산이 되면 향후에는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다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경쟁력을 지금처럼 가지고 있겠지만 클라우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AI를 바탕으로 해서 메타데이터나 관련된 후속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기술력들을 갖춘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애니비 쇼에서 뭐 약간 좀 딱딱한 얘기들 좀 했었죠.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NAB 쇼에 와서 보여준 그런 기술이나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나왔고요. 또 방송사 KBS, MBC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애트리 같은 연구소도 나왔었습니다. 다들 훌륭한 기술들이었고 우리 뭐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한국관을 만들어서 그 이노베이션 이제 그 에어리어 혁신 에어리어에서 한국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기업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허드슨 AI는 사실 그 AI 기반의 더빙이나 번역 분야에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손꼽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허드슨 AI는 AI 기반의 더빙과 번역 기술을 선보였고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콘텐츠 특성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예능 같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감정이나 말투를 중요시해서 번역하거나 더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이나 현장감을 반영해서 더빙하거나 번역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도 그 양봉을 하는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봉하는 장면에 대한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어서 해외에서는 그 양봉을 하시는 유튜버가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그 언어를 잘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양 씨가 일본에 가서 먹방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먹는 양에 놀라고 먹방 자체에 한국 사람들은 쟤양이 언제부터 저렇게 일본어를 잘했어? 뭐 이런 그런 실전이 살아가고 있고 지방의 콘텐츠,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풍경, 지방 사람들의 생활, 음식, 역사 이런 부분을 좀 더 AI가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고 그리고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MBC 충북 컨소시엄에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기술은 정부가 지원한 사업에서 기술이 개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예전에 흑백 TV 시절 때부터 모아뒀던 그 무수히 많은 영상 자료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지금 MBC 충북 이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역에 이제 여러 MBC들이 연합한 형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제 사실 전시회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업체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자 복장을 하고 네 이제 오셨던 이제 분들이 세자 복장을 하고 어떤 이벤트도 만들고 저희 기술을 소개해줬던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제 이 지역의 방송 영상 컨텐츠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 이 표준화에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메타데이터를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작업까지 AI가 이 방송 영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지금 MBC 충북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송 영상 컨텐츠가 AI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컨텐츠를 데이터화한다라는 것은 그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AI 시대의 컨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법적인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저작권들의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의 중요한 전통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사실 한국적인 한국적인 디지털 에셋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역에서 만든 영상을 가지고 AI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한국적인 컨텐츠가 AI가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관에서 보고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TV 전송 방식인 ATSC 3.0이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NAB쇼에 와서 외국인들에게 많이 설명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ATSC 3.0이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TV 전송 방식은 ATSC 1.0이고요. ATSC 3.0은 이제 1.0이 HD 정도의 화질을 구현하는 데 반해서 3.0은 UHD에 그리고 또 훨씬 더 몰입감이 높은 그런 오디오, 실감형 오디오까지 구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ATSC 3.0은 주파수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즉 인터넷이 지금 사실은 이동통신의 어떤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전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통신이 훨씬 더 방송 주파수에 얹혀져 가지고 가능해진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더 끊김없는 그런 방송 송출도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저렴한 방송 수신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현재 이 기술을 채택하는 나라가 사실 ATSC 계열은 미국식 방식이라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ATSC 3.0을 추가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인구도 상당하고 그동안 브라질은 일본 방식의 기술을 유일하게 해외 국가로서는 사용하고 있다가 ATSC 3.0을 차세대 디지털 방송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을 이제 수출하고 진출하고 브라질은 또 미국 기업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 또 여력이 되면 독자적으로 진출하거나 하는 그런 비전과 또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기대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왜냐면 ATSC 3.0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송 송출 이 기술이나 또 압축 기술 또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그 방문 소감 또 면담의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사점 또는 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사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AI가 이제는 사실 보여주기식 기술을 넘어서 실제 방송 서비스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인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는 데이터 기반의 미디어 운용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AI는 데이터, AI 플러스 데이터는 앞으로 방송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이즈라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미디어 분야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리더십을 확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였는데요. 어떤 방송 기술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여성 인재의 다양성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협업까지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 형성이 근본적으로는 그 산업 경쟁력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그 미디어 기업들의 ESG 측면에서도 인력 양성, 그리고 여성 인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기술력과 방송 기술도 세계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는 거와 NAB에 참관을 안 했지만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거 우리가 방송 시설에 쓰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이 얘기는 한번 좋을 것 같다. 또는 꼭 하고 싶다.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두 박사님들이 가시기 전에요. 작전을 와 거의 8만 대장경 하나 만드셨을 거예요. 날마다 저희 원장님 없는 저희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걱정이 거의 90%였고 작전 짜고 정말 세세한 디테일한 길까지 그다음에 차편 그러니까 저는 가면 된다. 가서 하면은 다 맞닥뜨리면 될 거다. 그 정도 했는데 막상 가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다 잘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원장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열심히 했다. 예, 맞습니다. 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준비 기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준 우리 박수 꼭 고맙습니다. 역할 하셨어요. 예, 또 덕분에 그 철저한 준비가 된 덕에 사실 원장님께서 저랑 100m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전시회장도 갔지만 세미나도 같이 이제 듣는 그런 스케줄을 계획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단하셨을 것 같은데 저랑 그 세션장을 찾아다니면서 100m 달리기를 했던 기억 아마 저희 원에서 원장님과 달리기를 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전시회도 뭐 종종 합니다. 네. 그래서 달리기 했던 게 기억이 네, 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앞서서 이렇게 영어나 관련된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근데 제가 사실 NAB에서도 AI 기술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체감을 했지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기기를 통해서도 그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어팟을 제가 귀에 꽂고 실시간 번역을 들었는데 정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부스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하고 메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 에어팟이 확인을 해서 그 중점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실시간 제가 기술을 체험하고 기술이 정말 발전했구나. 해외 출장 갈만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에어팟뿐만 아니라 갤럭시 AI도 네. 비슷하게 됩니다. 네. 오해 마세요, 삼성. 네, 이렇게 우리 정말 방송 미디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는 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금 못다한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얘기들 좀 더 이제 정제해서 나중에 우리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미디어 이슈 앤 트렌드라고 하는 격월간지가 있습니다. 7, 8월호에 NAB 쇼에 대한 결산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시고 또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